저희 채널을 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눌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1만 구독 기념 Q&A 영상. 가장 간단한 연애 질문부터 가장 무거운 누구인가 질문까지 순서대로 답변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며 서비스직 종사자이고 현재 솔로 8개월 차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략 14명 정도 됩니다. 고백하고 날짜를 세는 정식 연애 5명, 고백한 적 없고 날짜도 안 셌지만 할 거 다 한 비공식 연애 1명, 원나잇 오픈 카톡방, 지인 소개 등 단기적인 관계 8명 정도 됩니다. 저희 친형과 인스타 스폰서 영상에 나오는 지인 스포녀, 그리고 여점장님입니다. 형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저의 많은 편견과 시각을 바꿔주었습니다. 어떤 주제든 상대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생각을 뒤틀리게 만드는 역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 상대를 설득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형과 여러 대화를 하며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스타 스폰서 영상에 나오는 지인 스포녀는 일반적인 남녀 사이에서 하기 힘든 본색을 드러내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만나면 간단한 대화로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오늘 꼴리는 날인지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남자 하나 물고 있는데 상황은 어떤지, 주변에 굶주려 있는 여자는 없는지 등 서로에게 지저분한 질문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관계, 결혼, 남녀 혐오, 스폰, 페미 등 성에 관련된 안 해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남자와 여자 서로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쪽 탓할 것 없이 서로가 남녀의 더러운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었기에 이런 대화가 오랫동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점장님은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꽤나 독특한 경험이었기에 나중에 제가 이 채널을 끝장내려 할 때 마지막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존재합니다. 순수한 사랑을 정의해야 한다면 저는 아무런 조건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이 가장 앞서 나가는 희생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 풀어보겠습니다. 만났던 여자 중에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부족했거나 실수한 게 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말을 꺼내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이거나 꾸준한 자기관리로 남들보다 건강하고 뛰어난 외모를 가져야 하고, 성실함과 많은 자본을 어필하여 여자의 본능을 충족시켜줄 능력이 있어야 하며, 주도적이고 무너지지 않는 멘탈로 남녀 사이에서 항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여자의 말과 행동이 가벼운 느낌인지 진지한 모습인지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고 대응할 줄 알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여자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거나 역으로 화를 내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5가지가 알파메일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전 알파메일 영상에서 말했듯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말이야 쉽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블랙필의 뜻이 연애 시장에서 경쟁을 포기하고 여성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거라면 저는 되도록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연애시장 속 혼돈을 통해 의지를 발휘하고 자신을 성장시키자입니다.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보다는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어 있을 테니 성장을 위한 혼돈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희망 고문시키는 것 같아 힘들겠지만 성관계보다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호적이고 친화적으로 협력하지만 자원 앞에 공격적으로 경쟁한다입니다. 여자는 인권관계가 틀어지면 생존이나 욕심을 채우기 힘든 성별입니다.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자의 입장에서는 강자인 남자와 공생하는 것이 생존에 가장 유리하지만,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항상 강자와의 공생은 어렵고 약자와의 공생은 쉬웠습니다. 지금 강자와 공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다면 약자들과의 쉬운 유대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자의 우정이 간접 생존을 위한 약자들의 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남자보다 쉽게 생존 가능성을 만드는 교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자와 공생할 수 있는 기회, 즉 우월한 남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생존 상황을 위해 언제든 공격적으로 경쟁하려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알파메일 앞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여자들처럼. 직장 동료와 노출과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노출의 본색과 사라진 재분배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남녀 가성비와 3가지 쾌락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뉴스로 여경 문제를 접해서 우선순위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여고생 무고 사건이 커뮤니티 게시글에 돌아다니자 이별통보 데미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책, 뉴스, 통계, 커뮤니티 글, 유튜브와 댓글을 보며 떠오른 주제를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내용은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서슴없이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참고할 만한 책이나 통계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없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볼 때 어느 정도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영감과 깊은 생각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습니다. 그래도 인상 깊었던 책 몇 권 뽑자면 인생학교, 8단어, 합리적 남자, 욕망의 진화입니다. 유튜브를 평생 할 수는 없기에 저는 유튜브보다 본업에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성장이 느리더라도 단순 취미로 오래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영상 올리는 텀이 다른 유튜버에 비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버 레드필 코리아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제 영상에서 책 합리적 남자와 저자 롤로 토마시에 대해 다뤘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비슷한 주제를 찾아 그분 영상과 연관시켜 보여줄 뿐입니다. 저 역시 레드필 코리아님의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른 일기 구독자입니다.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보다 훨씬 유명하시고 아는 것도 더 많으십니다. 설명이 친절한 편은 아니시지만 많은 부분 공감하며 영상 챙겨보고 있기에 좋은 채널이라 생각합니다. 천직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천직을 찾았다는 느낌을 느꼈거나 또는 천직을 찾은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느낌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MBTI는 가벼운 유머 소재로 활용하기는 좋으나 진지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사에 따라 논리적이었던 사람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았고, 감정적이었던 사람이 상황이 변해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방송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라이브 방송을 할 정도로 채널이 성장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작 1만으로 방송을 하기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영상 주제가 떠오르고 생각이 정리되면 대본을 쓰고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대략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중 대본을 쓰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교정하는데 9시간 정도 씁니다. 하루에 몰아서 하지는 않고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이미 하고 있던 직장 동료 형과 대화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창작하며 공유하는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연실 설명하는 그 형이 너무 부러워 나도 무언가 창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운 사람이며 저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때 나눈 대화들 정말 즐거웠고 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책은 욕망의 진화 추천드립니다. 남자와 여자에 관한 여러가지 관찰과 진실들을 담고 있는데 중립적인 시각으로 서로의 상황을 번갈아가며 내용을 이해시켜준 방식이 너무 좋습니다.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추천합니다. 힘의 차이로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약자들이 강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도태되는지, 마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 와닿고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속 저의 추측이나 직관은 주변 사람들과 나눈 인생 이야기, 삶에 대한 후회, 특정 일화에 대한 감정이나 대화 주제 속 개개인의 의견들 또는 여러 사회 경험이나 책, 영화 메시지, 강연, EBS, 유튜브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인생 전반에 걸쳐 겪고 느끼며 자리 잡은 저의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깊이 있는 생각을 발휘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수많은 대화가 많은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후회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법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후회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실패는 상처이고 비참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숨기려 한다는 걸 잘 알지만 저는 후회를 제대로 알아야 더 나은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직장에서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늘 말하는 성실함, 진실됨, 희생, 자기개발 같은 뻔한 소리 말고 경쟁에 밀려 물러난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적이었던 일순간, 이기적으로 내뱉던 말과 행동, 직장의 사활을 무시했던 비공동체 의식, 부족한 결단력이 불러온 결과, 어떤 유혹에 이끌려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등등 실패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흔들렸고 어떤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가 된 이 나이까지 쉬지 않고 온갖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듣다 보니 이제는 인생의 후회들을 알아가는 게 마치 삶과 세상을 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여태 나는 무엇을 했나 돌이켜보면 좋아하거나 관심 가는 일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스스로 답답해하며 남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에 행복을 느끼나 염탐하러 다니는 세상의 구경꾼을 자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언가의 심취에 의미있게 인생을 보낸다는 천직의 삶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채널 언젠간 저희 유튜브 또한 천직이 아닌 하나의 방황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나만의 길을 찾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는 세상의 편인이었습니다.